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로스팅 트러블 해결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로스팅을 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사례로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맛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향, 그리고 세 번째 외관, 네 번째 환경.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이걸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맛과 향,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맛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가 탄맛이 납니다. 탄맛. 그죠? 이 잘못 쓰면 이게 탄맛. 그쵸? 남 탓할 때 그 탄맛. 죄송합니다. 자기 탓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 탄맛이라는 거는 탔다는 거죠. 예.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제로 커피가 탄 경우가 있겠죠. 예. 탑니다. 새까맣게 타는 경우죠. 어떤 경우일까요? 음식을 태울 때처럼 로스팅이 길어진 거죠. 쭉 여기 1차 2차 지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실제로 콩이 탑니다. 네, 타요. 그래서 이게 탄맛이 나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태웠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적당하게 운용을 한 것 같은데 탄맛이 난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 탄맛이 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초반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후반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이 탄맛이 나는 케이스는 이거는 둘 다 급격한 온도의 상승입니다. 급격한 온도 상승. 그쵸?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커피는 이렇게 수분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투입이 되고 연을평형 상태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200도에서 투입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근데 초반에 온도가 너무 세다 보면 250도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량보다 적게 들어간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온도가 좀 덜 떨어지고, 네. 여기서 원래 한 100도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150도나 160도에 이제 바텀 아웃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 1차 시간도 우리가 1분 30초에 적정한 빠져나오는 시간으로 봤는데, 한 40초나 30초 바로 버텀 아웃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 그쵸? 네. 이래서 나중에 온도가 조금 이제 의식이 있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 여기서 줄여도 줄인다고 해도 로스터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라면 물 끓이듯이 이렇게 껐다 켰다 해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이 그 다음 결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2분에서 길게는 3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 콩이 타버리는 거죠. 외부가 타버립니다. 외부가 타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한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뚫리게 되어 있는 거죠. 콩을 꺼내 보면 일종의 디펙트로 볼 수 있는 거죠. 디펙트. 네. 그래서 이걸 스코칭이라고 합니다. SCA에서는 이걸 스코칭이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 실제로 타버린 거죠.
초반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 후반에 잡는다고 해도 초반에 이렇게 타버리는 케이스는 이게 탄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인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그 후반부로 갈수록 1차를 지나고 2차를 끌어당기는데, 재밌는 게 이게 이 구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심지까지 타버리는 케이스가 나타나요. 재밌는 게. 네.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가 길어지고, 이게, 일단은 이러한 커피들은 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조금 잠깐 이따 설명을 하고, 이런 케이스에 이 심지까지 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후반에 이 심지까지 타버리는 케이스,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경우에, 타는 케이스가 있고, 후반에, 이게 왔다 갔다 설명을 해서 죄송한데, 급격한 온도 상승이라고 했죠. 후반에 여기서 1차와 2차 사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도, 이 커피가 타버린 거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멍이 미세하게 뚫리는 그러한 스코칭이 아니라 아예 그냥 껍데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콩을 보면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좀 까맣고, 이런 식으로. 이걸 티핑이라고 하죠. 티핑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아예 그냥 껍질이 뭐 이렇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내부로 이 탄 부분이 이게 타고 내부로 이 콩이 탑니다. 실제로 이 정도 탄 거죠. 커피가 탄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탄맛, 다시 정리하자면 두 개 다 이 탄맛이 나는 이유가 이 초반에 나타나고 후반에 나타나고,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타버리는 케이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급격한 온도 상승은 아닌데 1차와 2차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면 안 태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태워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그 스코칭이랑 태핑은 그 주변만 타는데, 이거는 심지까지 타버린 케이스가 됐죠. 이런 케이스는 더 역합니다. 심지까지 타버리는 케이스는 더 역한, 이건 탄맛뿐만 아니라 약간 불쾌한 맛이 나죠.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온화하게 전 구간에 걸쳐서 온화하게 가지고 가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런 탄맛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상승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온화하게 가지고 가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거나, 1차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투입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고, 양이 작아서 TP가 30초에 40초에 오거나, 초반 화력이 너무 세서, 화력이 너무 강해서 타버리는 현상, 이 구간, 이때 스코칭이 와서 탄맛이 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고급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인데, 잘 떨어뜨리고 올라갔는데 1차 때 불을 조절을 실패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는데 1차 때 불 조절을 못하고 1차 한참 들어갈 때 껐어. 그런데 막 올라가 버리거나, 그쵸? 그러면 곁이 타버린다. 그래서 이때 티핑이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탄맛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맛과 향은 연결이 되어 있죠. 맛하고 향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맛은
탄 향으로 연결이 되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탄맛 잡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파일만 잘 보고 따라가거나 불 조절만 이렇게 잘 하면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지가 타는 부분.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분에 1차가 왔는데 뭐 2차를 자기는 온화하게 가지고 간다고 하다 보면 뭐 10분에 1차가 왔는데 불 조절을 잘 해서 당배전 커피를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가 2차를 오랫동안 끌고 갔을 경우에, 네, 2차를 얼마나 하죠? 한 18분 하죠. 18분 하고 이 구간, 2차 끝나는 구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지까지 타버려서, 이거는 이제 급격한 온도 상승은 아니지만, 네, 심지까지 타버려서 너무 오랫동안 로스팅을 한 거죠. 오랜 시간, 맞나요? 오랜 시간. 이상하다. 하여튼, 네. 롱텀. 그쵸? 길게, 예, 가다가 보니까, 네, 심지가 타버리는, 너무 오래 못 가서 타는 케이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쉽죠? 네.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이 많이 없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향인데, 향은 어려워요. 향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근데 해결책을 알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향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이라는 그 전에 제가 찍어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 경험상 로스터의 드럼용 로스터의 용량에 조금 영향을 받지만 3kg 정도, 5kg 정도의 로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향이 가장 좋았던 프로파일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차를 8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고 6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고 10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때 내가 가장 이 로스터가 향이 좋다라는 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1분에 왔어요. 6분에 왔어요. 이 프로파일 너무 그랬나? 그리고 1차가, 예, 1차가 8분에 왔어요. 어떤 거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네, 1차가 6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고, 1차가 8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고, 1차가 10분에 오는 프로파일이 있고, 세 가지 케이스를 다 해본 다음에 가장 맞는 프로파일을 해보는 거죠. 제 경우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스팅 수업할 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8분의 1차, 왜냐하면 6분의 1차도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실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8분보다는 그러니까 로스팅 그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시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드럼이 돌아가니까 뭐 6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가 있는데 6분이 좋을 케이스는 대회용 콩이라든지 스페셜티한 콩을 볶을 때 6분이 좋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텁텁한 맛이라든지 아니면 떫은 맛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차를 터뜨리는 케이스를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로스터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두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향이 좋은 프로파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뭐 12분의 1차가 오는 프로파일보다는 6분, 8분이 향이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절대적인 사실이고 6, 8, 10에서 골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향이라는 거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제 가장 이제 중급, 고급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샘플봉을 수시로 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기가 열 손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샘플봉을 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샘플봉을 볼 필요도 없어요. 앞에 그 스크린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는 없는데 맡아야 될 부분은 자기가 이제 그때는 자주 빼서 맡아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향의 어떤 그 지점을 알고 그때 탁 빼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빼는 거를 게을리하면 좋은 커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구간에는 뺄 필요 없어요. 그때 엘로우 봐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브라운 봐서 뭐 하겠어요. 볼 필요는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향 맡을 필요도 없고 나올 때, 그쵸? 나올 때 지금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때는 직관적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을 극대화시키는 프로파일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샘플봉으로 냄새를 맡자. 왜 이렇게 한글이 안 되지?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냄새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하여튼 냄새를 자주 이렇게 맡아봐야 되죠. 그죠? 냄새를 맡아가지고 향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다뤘고, 그죠? 근데 갑자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갑자기 커피 맛이 변했어요. 향이 예전같이 안 나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생두도 똑같아요. 프로파일도 똑같이 했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찍게 됐는데 똑같이 했는데 그 향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보니까 되게 노력하시고 되게 오랫동안 로스팅을 하신 분 같더라고. 얘기를 주고 받아보면 좀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배기 상태를 체크해라. 네, 그쵸. 이런 케이스가 10중 8구는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 커피 향이 안 좋아지거나 똑같은데 동일한 생두고 같은 라떼의 생두고 프로파일도 똑같고 가스도 똑같고 그런데 갑자기 향이 안 좋다. 배기 상태를 체크해라. 그래서 청소 안에 다 분해를 해서 청소하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연 배기가 아닌 케이스 보통은 시내에서 로스팅을 이렇게 외곽에서 하지 않고 자연 배기가 아니라 이걸 이제 덕트를 해서 위에서 이제 송풍기로 날려버리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래 로스팅을 하다 보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 흐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파일 자체를 프로파일이 변하지 않았는데 맛이 변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타나죠. 배기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를 손댈 수 없는, 그러니까 배기를 줘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좋은 기계를 쓰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요. 프로바시라든지 프로바티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기로 커피를 볶는 게 아니라 세팅됐죠, 거의. 그러니까 무리하게 배기를 만지지 않도록 닫혀 있죠.
그러니까 프로바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배기가 나오게끔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절할 수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쪽에서 배기를 만지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좋은 기계나 안정성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납니다. 예. 프로바 L5 쓰는 우리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그 배기 청소를 해주고 나면 커피 뉘앙스가 완전히 뭐 달라지거나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 상태를 체크해라. 향이 바뀌었으면 배기 상태를 체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찍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독일식 기계 말고 터키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로스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드럼이 있고 교반 날개가 있고 앞으로 밀어주는 기계 있죠. 예, 위로 올라가는 기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죠. 뭐 디드링만 위에서 이제 배기를 끌어다 쓰는데 대류열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향을 강조하는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기를 너무 많이 열어주면 향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로스팅 시간이라든지 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는데 좀 깨끗한 커피를 만들고 싶은 욕구에 가끔 1차와 2차 사이에 이제 1차 때 가스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배출이 되니까 느낌상 빨리 열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열어버려요. 풀로 열어버리고 막 그 느낌상 이게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제 배기를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전에 찍었던 강의에서 열 전달 매체로서의 정확한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열 전달로서의 로스터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로스팅이 후반부로 갈수록 대류열을 많이 쓰는데 대류열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전도열만 가지고서는 대용량을 못 볶아요. 그래서 용량이 큰 거는 다 열풍식인 거죠. 네, 효과적으로 콩을 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향을 이거는 좀 맛하고도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깔끔한 맛을 위해서 이 배기를 열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커피가 탑니다. 네, 대류열에 의해서 커피가 타버려요. 그래서 나는 왜 중요하죠?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니까 나는 왜 배기를 1차와 2차를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리고 깨끗한 맛을 위해서 열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게 커피가 써져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는 커피가 탄 거죠. 타고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와 2차를 너무 열어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대류열에 의해서 커피가 탄다. 커피가 탑니다. 대류열에 의해서. 그래서 향을 잡는다고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열어버려서 커피가 타는 그런 실수를 안 범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외관과 환경에 대한 거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